변호사님, 네. 전세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임대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는 거의 없는데요. 왜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전세 거래가 생길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과거에. 이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네. 임대인도 원하고 임차인도 원하고 둘 다 이제 궁합이 맞는 거래 방식이라 자연스럽게 발달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고유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금융이 다른 나라에는 개인을 상대로 더 일찍부터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IMF 전까지는 기업 대출은 됐는데 네.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었거든요. 정책상. 그래서 개인이 은행 대출을 활용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100%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자기 돈 현금을 얹어서 사야 되는데 은행한테 돈을 못 빌리니까 개인한테 빌린 거죠. 그 개인이 임차인인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받는 것을 일종의 은행의 대체 역할, 사금융으로 활용한 거고요. 이 사금융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아파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세금이란 건 일종의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그 대출 제한 때문에 전세가 발달했다고 보는 게 이제 다수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임대인이 그럼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고 또 임차인도 월세보다 전세를 택하는 것은 집을 사고 싶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1960년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 대도시로 다 몰려들었고 네. 주택이 워낙 부족하니까 정부 주도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주머니도 도둑해져서 네. 집을 사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서 사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임대인이 그 전세를 좋아했던 거고요. 반대로 임차인은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도 집을 사고 싶어. 근데 집을 사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로 매달 나가면 돈을 못 모으니까 안전하게 전세를 보증금을 주고 빼는 방식으로 그러면 종잣돈을 모으기 쉬우니까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전세가 좋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집을 사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전세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이제 목돈을 좀 마련하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장치인 거고 임차인도 일단 목적은 집을 사기 위해서네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물론 이제 월세든 전세든 똑같은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은 똑같거든요. 네. 다만 매달 돈을 주냐 아니면 전세로 넣었다 빼느냐 차이인데 물론 이제 똑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돈이 싸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월세보다 전세가 싸거든요.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네. 그러니까는 임차인들도 전세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임차인도 영원히 전세로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네. 나도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데 돈을 모으려면은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월세보다 전세를 염두에 뒀던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임대인도 집을 빨리 사려고 했고 임차인도 언젠가 빨리 사려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요가 맞아떨어져서 전세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전세금도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차피 대출 받아서 전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세금도 요즘에는 최소 뭐 5억, 10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현금으로 다 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하고 월세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면 전세로 들어가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면 월세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금리에 따라 연관돼 있는데 보통은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죠. 네. 그러니까 전세를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니까 전세가 그럼 없어져 버리는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보면 일단 기준금리가 앞으로 높아지기가 힘들고요. 장기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설령 일시적으로 잠깐 높아진다 해도 이 기준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전세금 대출이자가 같이 높아진다고 보기 힘든 게 전세는 보통 서민들이 하거든요. 네. 서민들은 국가에서 정책 자금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금리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준금리가 높아도 담보대출 금리에 비해서 전세금 대출 금리가 낮거든요. 이 전세금 대출은 국가에서 이제 그 서민 무주택자들을 배려 차원에서 전세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잠깐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해도 전세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는 싸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세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